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오늘은 2026년 올 한해 농사 계획에 대하여 지난 1편과 2편에 이어서 제3편으로 토지, 즉 텃밭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초보 농사꾼들께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자칫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텃밭의 크기는 넉넉하지 않지만 이걸 잘 활용하면 계절에 맞추어서 또 작물의 선작과 후작, 그리고 키가 큰 작물과 작은 작물, 그 다음에 재배 기간이 긴 작물과 또 짧은 작물, 이러한 그 작물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효율적으로 키워내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그 필요량을 충족시킬 수도 있고, 자칫하면 문제가 돼서 수확을 다 하지 못하고 뽑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텃밭이 좀 남는다고 해서 불필요하게 많은 작물들을 심어 가지고 다 먹지도 못하고 남 나눠주기도 힘들고, 그러다가 보니 다른 걸 심으려고 하니까 또 심고 싶은 작물들을 많이 못 심는 그런 문제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그리고 적기에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 화이트보드에 그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텃밭의 효율적인 활용에 관해서 제일 먼저 내가 올해에 재배할 작물을 먼저 한번 선정을 해서 기록을 해 보십시오. 참고로 이 텃밭농부는 한 해에 채소, 과수를 포함해서 약 64종, 64가지의 작물을 키워서 우리 두 식구가 먹고 남는 것은 또 자식들하고 이웃에 나눔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밥상의 한 80%는 내 손으로 키운 것들로 충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 내가 무엇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게 정해지면,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텃밭의 크기를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느 정도 딱 규모로 그림을 그려보고 거기에 이 재배할 작물들을 어떻게 심어서 얼마만큼을 심어서 언제 심어서 요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그림을 딱 그려놓고 봐야 계획이 선명해집니다.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만 하고 있으면 불가리하게 많이 심을 수가 있고, 때로는 아차 그걸 안 심었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림을 그리고 내가 올해 뭘 심겠다라는 걸 정해놓고,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제 딱 연결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제일 먼저 계절별로 전작과 후작을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전작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심는 작물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텃밭에 올해에 봄이 되어서 가장 먼저 심는, 그 다음에 후작이란 먼저 심었던 작물을 수확해내고 이어서 심는 작물을 후작이라고 그럽니다. 지난 1편에서 제가 작물별로 파종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에 준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제가 1편에서 봄이 되면 가장 먼저 심는 작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기억을 더듬으면서 들어주십시오. 봄에 가장 전작으로 심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감자, 완두콩, 비넝쿨성 강낭콩, 이 넝쿨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봄당근, 봄배추, 무, 양배추, 브로콜리. 이 작물은 일찍 심어서 언제 제가 수확한다고 했습니까? 장마 전에 수확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월동작물 중에서 마늘과 양파가 5월 말 또는 6월 초에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물들을 심고 난 자리에
그러면 다음 후작으로 무엇을 심을 것인가를 잘 염두에 두고 양을 그 다음에 순서를 정해야 됩니다. 요 자리가 딱 나오고 나면 이어서 후작으로 심을 수 있는 게 6월 중순 또는 7월에 심을 수 있는 작물이겠죠. 봄작물은 이미 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을 수 있는 게 이제 메주콩, 쓰리태, 쥐누니콩 같은 팥, 들깨, 참깨. 이 참깨도 봄에 심지만 6월 중순까지 심으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들깨도 이게 종실 들깨를 말하는 겁니다. 열매, 씨앗을. 잎들깨는 아니고요. 잎들깨는 이미 봄에 심었겠죠. 그래서 6월 중순에서 7월에 심을 수 있는 이러한 콩가루들을 요것들이 일어난 자리에 심으면 후작으로 가능한데, 이 자리에 전부 이걸 다 심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가을 재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을 재배가 뭡니까? 대표적으로 김장, 무, 배추, 쪽파 이런 게 가을 작물이 되겠죠. 그 다음 또 뭡니까? 요 일어났던 월동작물인 마늘과 양파, 상추, 그 다음에 봄동 같은 이러한 월동작물들이 심을 수 있는 자리는 또 남겨놔야 되는데, 그거는 봄작물에서 일어나는 자리를 또 활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월동작물을 할 수 있는 자리는 봄작물에서 터가 나올 거니까 요 봄작물과 월동작물이 마늘, 양파를 수확한 요 자리에 심을 수 있는 요 작물들을 어떻게 얼마만큼 배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후작으로 심는 이 콩가루, 들깨, 참깨도 마찬가지지만 이 후작으로 심는 작물들에는 그름을 추가로 하면 안 된다. 왜? 이 콩가루들은 그름이 많으면 너무 웃자라서 잎과 줄기가 커지면서 열매가 부실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콩가루들은 뿌리혹 박테리아가 이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쪼개서 공급을 해주고 자기들도 좀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공생관계를 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뿌리혹 박테리아가 질소 그름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굳이 밑그름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또 필요시 옷그름으로 충족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후작으로 심는 6월 달에 심는 작물에는 그름을 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두둑만 만들어서 그렇게 심으면 됩니다. 이제까지 봄 전작 이어서 여름 후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다음은 4월 중순부터 5월 사이에 재배를, 즉 파종을 하는 고추, 수박, 참외, 옥수수, 토마토, 오이, 호박, 애호박, 단호박 등등 이러한 작물들은 8월 말까지 해서 마무리를 시킵니다. 여기에서 비교적 많은 이 면적을 차지하는 게 고추죠. 고추가 많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그 계산법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 이런 작물들은 별로 면적을 많이 차지하지 않지만 고추는 어떻습니까? 늦고추까지 수확하려고 하면은 텃밭이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설이 내릴 때까지 하면 되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 나는 텃밭이 적은데 고추를 재배해내고 여기에 이어서 가을 김장 채소를 심고 싶다. 이러는 분들은 이 고추 재배를 8월 최소한 중순에는 끝을 내야 됩니다. 열려 있더라도 포기하고 뽑아버리고 김장, 무배추 재배에 들어가야 돼요. 언제부터? 8월 중순에는. 그래야 이 작물들이 생각보다 밑거름을 많이 필요합니다. 아까 여름 후작은 그름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지만 요 가을 재배는 얘네들이 다 빨아먹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만 갖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밑거름을 해야 돼요. 밑거름 넣고 토양 만들기 하려면 최소한 열흘, 2주는 필요하기 때문에 8월 중순부터 텃밭 토양 만들기를 해야 되거든요. 김장, 무, 배추, 청각, 돌산가시죠. 쪽파, 그 다음에 가을 당근. 요건 지난번에도 제가 1편에서 설명드렸죠. 1년에 2번 재배하는 것이라고. 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장무 말고 봄무, 봄배추 이건 봄에 했죠. 가을에 양배추, 브로콜리, 비능구성, 강낭콩 이런 작물들은 봄에 이어서 가을에 또 심기 때문에 올해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을 봄에 몇 포기 심고 가을에 몇 포기 심어야 될지를 잘 계산을 해 놓으면 효과있습니다. 대표 요 때에 이걸 전부 다 심어버리고 나서 수확하고 나면 11월이 되잖아요.
11월에는 아무것도 심을 것이 없습니다. 예, 딱 하나 양파 모종 남아있죠. 11월 초에 심을 수 있는 게. 그 이후로는 심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 10월 안에 월동작물도 10월 달에 끝을 내야 돼.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 심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왜? 이때에 심어야 할 월동작물인 마늘과 양파, 그리고 시금치, 봄동, 상추, 요걸 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늘은 10월 초순에, 양파는 모종을 11월 초에, 그러면 시금치나 봄동이나 상추나 이런 건 다 10월 중순에 심어야 돼. 그 이후로 넘어가면은 발화를 못해. 그래서 그러한 타이밍을 잘 맞추어서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이 월동작물을 심을 수 있는 토양을 남겨놔야 됩니다. 대신 또 마늘과 양파는 어떻습니까? 이듬해에 6월까지 가죠. 올 말에서 6월 중순까지는 갑니다. 그래서 마늘과 양파는 이렇게 이어서 심으면 얘는 내년 6월 돼야 일어난다. 요걸 또 감안을 해서 배치를 해야 됩니다. 이걸 불필요하게 많이 해놨다가는 내년 봄에 봄작물을 심을 토지가 없어집니다. 예, 다음은 각종 작물을 나는 올해 얼마나 심을까? 즉 양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걸 참고로 들으시면서 내가 올해 심을 작물들을 얼마나 수확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걸 계산을 해 나온 겁니다. 이 텃밭농부가 하는 방법대로 같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아니 더 잘하실 수도 있습니다. 댓글을 보면은 저보다도 훨씬 많이 수확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먼저 여름 작물인 수박. 이게 이제 한 포기당 한 개를 키우면 한 9 내지 10kg짜리 큰 수박을 딸 수가 있죠. 그러면 10포기를 심으면 10개, 15포기 심으면 15개겠죠. 근데 이걸 한꺼번에 왕창 나오면 다 못 먹어냅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2단계로 심으면 돼. 한 보름 정도 차이를 두고 5월 초에 심었다. 그러면 한 절반은 5월 중순에 심으면 수확이 단계별로 되거든요. 예, 그걸 잘 감안을 하셔서 또 망고 수박이나 뭐 애플 수박, 복수박 이런 것들은 부적부 화분에 심으면 충분히 필요한 양만큼을 또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호박 같은 경우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키워내는 방법은 5월에 심어서 8월 말에 끝내는 방법이죠. 또 한 포기에 1개 내지 2개를 달아서 내가 올해 필요한 만큼의 맷돌 호박, 그걸 키워내면 되고요. 가을까지 끝없이 풋호박 먹겠다 하면 마지막에 손자순 하나 딱 키우면 풍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호박 같은 경우도 포기당 한 4개 정도는 수확을 하기 때문에 한 4포기 정도면 16개잖아요. 이것만 하면은 충분하거든요. 토마토는 이제 포기당 최대 20개를 생산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5포기 정도 심으면 토마토 100개 아닙니까? 예, 두 식구 다 못 먹어냅니다. 그 다음에 오이, 가시오이하고 백다다기, 요거를 2포기씩 총 4포기를 심으면 처치곤란입니다. 냉장고에 들어가서 나중에 물러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많이 심지 말고 요 포기 수를 어느 정도 맞추면서 우리 두 식구가 충분히 맛있게 먹고 불필요하게 남지 않고 그래도 남는 거는 또 나눔하면서 그렇게 키울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참외는 한 포기당 최소 50개는 수확을 합니다. 많게는 한 100개까지도 하죠. 그러니까 2포기만 심으면 실컷 먹고 나눔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10개까지 키우려면 포기 간격을 한 70cm 정도로 해서 서리가 내릴 때까지 키우면 돼. 근데 나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키워내고 김장 무배추를 심어야 되겠다. 이러는 경우에는 좀 빨리 끝을 내야 되겠죠. 많게 잘 키우면 2포기당 건고추가 한 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춧가루 빻았을 때 한 이 정도 나와요. 근데 이건 잘 됐을 경우고 조금 못 됐다라고 봤을 때도 최소한 3포기당 한 건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가 고춧가루 김장 담고 고추장 만들고 하는데 10건이 필요하다. 그러면 30포기면 됩니다. 그래서 이 텃밭농부는 1년에 목표를 10건으로 합니다. 그러면 고추장 담그고 김장하고 또 양념으로 쓰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30포기만 심으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양배추, 브로콜리 이런 것들은
봄, 가을로 2번 심죠. 그래서 봄, 가을로 6포기씩. 이 왜 6포기냐면 저 같은 경우는 모종을 6개에 1,000원 하거든요. 그래서 2,000원어치 또는 1,000원어치만 딱 사면은 요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제 포기 간격을 60cm로 잡고 면적을 구해 보세요. 내가 6포기 심는다. 근데 포기 간격을 60cm로 했을 때 고랑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렇게 계산하면 참고가 되고요. 당근 같은 경우는 포기 간격을 10cm로 잡으세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봄, 가을로 2번 하는데 내가 10cm로 잡았을 때 당근을 내가 100개를 봄에 100개, 가을에 100개 하겠다. 그러면 요게 몇 cm면 좋은지. 근데 이제 이 참고로 당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평두둑에 2줄 심기를 하면 되거든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2줄 심기 하면 되기 때문에 쭉 전체적으로 고랑의 길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에 50개, 여기에 50개를 키우든지 안 그러면 여기에 100개를 키우고 여기 100개를 키우든지 하면은 200개를 생산하고 그래서 내가 50개씩 해서 100개를 키우겠다 하면은 면적 포기 간격을 10cm로 계산해 보면 밭을 어느 정도 만들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당근을 1년에 2번 재배하기 때문에 그 면적을 딱 구해서 설정을 딱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불필요하게 많이 심거나 또는 부족하게 심어서 마트에서 비싸게 또 사 먹어야 되는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자 배추는 내가 몇 개 필요하냐. 제 같은 경우는 20포기를 필요로 하는데 한 포기당 포기 간격을 60cm로 잡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원두둑에 외줄 심기가 있고 평두둑에 2줄 심기가 있는데 원두둑에 외줄 심기를 심으면 이 포기가 훨씬 굵고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평두둑에 2줄 심기를 하면 아무래도 요 간격이 좁기 때문에 포기 간격을 넓힌다고 하더라도 요것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나는 크게 키우겠다 하면은 배추를 포기 간격 60cm로 원두둑에 외줄 심기를 하고 평두둑에 2줄 심기를 해서 조금 배추가 작더라도 나는 이렇게 키우겠다고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왜? 이걸 2줄로 이렇게 심으면 이게 고랑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만큼 필요하거든요. 면적이. 근데 요걸 평두둑에 2줄 심기를 하면은 이 간격이 여기에 비해서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오늘 요건 요렇게 해서 면적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김장 무 같은 경우는 포기 간격을 10에서 15cm입니다. 여유 있게 하면 15cm. 그러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원두둑에 외줄 심기가 있고요. 무를 그 다음에 평두둑에 2줄 심기. 무를 이렇게 2줄로 심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무는 평두둑에 2줄 심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서로 의지를 하면서 잘 넘어지고 찢어지지 않으면서 불필요하게 굵지 않고 원두둑 외줄 심기 하면 무가 굵어집니다. 근데 요건 둘이서 나눠 먹기 때문에 평두둑에 2줄 심기에 포기 간격 10 내지 15cm로 잡았을 때 내가 필요한 게 몇 개냐? 저는 50개를 키우고 50개 하면은 김장하고 1년 동안에 또 저장해 놨다가 겨우 내내 반찬 해 먹고 그러죠. 봄 되면 또 봄무를 또 생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면적을 구할 때 이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나는 무를 50개 생산할 거다. 그럼 포기 간격 10cm 내지 15cm로 그러면 평두둑에 2줄 심기로 하면 얼마나 배치하면은 무가 50개 나올 건지 그렇게 계산해서 내 텃밭을 딱 할당을 해 놓으면 효율적으로 밭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월동작물인 마늘과 양파 그리고 쪽파를 심기 위해서 필요한 면적을 구해 보겠습니다. 저는 마늘을 한 700개에서 한 800개 그리고 마늘씨가 이제 6점 600개죠. 600개 이 100개죠. 100개를 쪼개면 마늘이 요렇게 쪼개면 요게 한 6개 정도 나오거든요. 6개에서 많게는 한 8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한 접을 시마늘로 보관을 해놨다가 쪼개면 600에서 한 800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주로 심습니다. 양파는 이제 한 300개 정도 그렇게 심는데 면적은 이제 이렇게 구하십시오. 전용 그 멀칭 비닐을 쓰면 주로 이제 60짜리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80짜리는 이게 면적이 넓기 때문에 물 빠짐이 좀 나빠서 봄에 자칫하면 썩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 빠짐이 좀 안 좋은 땅에는 60 비닐을 쓰는 것이 좋고요.
그러면 이 평두둑에 이제 6줄이 심어지겠죠. 평두둑에 6줄을 심으면 넉넉 잡고 사방에 15cm로 계산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6개면 90cm죠. 그럼 이쪽에 여유있게 이쪽에 여유있게 놓고 봤을 때 1.2m, 1.2m 평두둑을 만들면 되고, 여기 두 줄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50cm의 고랑을 또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m 하면은 2.4m에 50cm,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약 한 3m 정도 되겠죠. 그렇게 심으면서 개수는 그러면 15cm당 한 개씩, 한 포기씩 이렇게 계산해서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마늘을 얼마를 심겠다. 그러면 포기당 간격을 15cm로 계산하고 60 비닐을 썼을 때 전체 길이가 어느 정도면은 마늘이 몇 개 들어간다. 그러면 내 밭을 어느 정도 할당하면 되겠다가 나오겠죠. 양파도 마찬가지 간격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양파하고 쪽파는 한 줄씩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먹을 만큼 됩니다. 다음은 이번 시간의 마지막으로 재배 기간이 긴 작물을 배치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단연간 재배를 해야 되는, 즉 지속적으로 장소가 필요한 작물, 그 다음에 키가 커서 그늘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작물에 그늘 피해를 주는 작물을 배치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설명드린 대로 기간별로 그리고 내가 필요한 양별로 그렇게 배치를 할 때 또 재배 기간이 긴 작물이 있으니까 이걸 자칫 한가운데 심었다가는 낭패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작물하고 연결도 안 되고 그늘 피해를 많이 주고 다 크지 않을 때 할 수 없이 뽑아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재배 기간이 긴 작물, 생강, 잎들깨, 가지 이건 아까 제가 심을 때 설명을 빠뜨렸는데 요거는 한 개에 약 200개 정도 이상을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포기만 심어도 1년에 처치곤란으로 그렇게 심으면 되고요. 자, 이 생강 잎들깨 가지는 4월에 심어가지고 11월 설이 내릴 때까지 가죠.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재배를 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요걸 수확해내고 나면은 더 이상 심을 수 있는 작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할 때 그걸 잘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되고요. 대파라든가 고구마, 땅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콩도 4월에 심어서 9월, 10월까지 가죠. 고구마도 5월에 심어서 10월까지 가고. 그래서 이러한 작물들을 수확을 해내고 나면 심을 수 있는 것들은 월동작물밖에는 연결이 안 됩니다. 그 다음 마늘과 양파, 쪽파 요 세 개는 월동작물이죠. 이거는 10월, 11월에 심어가지고 언제까지 간다? 이듬해 5월, 6월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월동작물을 내가 필요한 양만큼 심때 그것이 내년 5월, 6월 즉 봄작물, 여름작물을 심을 수 없을 때까지 가버리기 때문에 그걸 잘 감안을 해서 양을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연간 재배가 되는 도라지라든가 더덕 이런 건 최소한 3년, 4년 이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부추 같은 경우도 한번 심어 놔놓으면 몇 년간 캐먹죠. 물론 뿌리 나눔을 하고 하면서 또 다른 밭으로 옮겨가기도 하는데 최소한 2, 3년은 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물들을 터가 넓은데 한가운데 심으면 낭패를 봅니다. 밭갈이를 하거나 이동할 때마다 긁어쳐요. 그래서 이런 작물들은 최대한 구석으로 가야 됩니다. 짜투리 땅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몇 년간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생강이나 잎들깨나 가지도 마찬가지. 이 가지는 키가 큰 작물에도 들어가죠. 그래서 그늘을 지우기 때문에 키가 큰 옥수수나 참깨, 들깨, 또 고추 이런 것들은 최대한 다른 작물에게 그늘 피해를 안 주어야 되기 때문에 북쪽으로 심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북쪽에. 그래야 그늘이 북쪽으로 가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작물에 지장을 안 주겠죠. 근데 이걸 남쪽에 배치를 해놔 놓으면 그 작물 뒤에 있는 작물들은 그늘 피해를 입어서 성장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할 때 그리고 이 키가 큰 작물들은 남쪽과 북쪽 방향으로 이렇게 심어야 됩니다. 고를 만들 때도 이렇게 만드세요. 그래야 햇볕이 고도에 따라서 필요한 일조량이 맞아지는데 만약에 동서로 이렇게 심게 되면 이 키 큰 작물에 의해서 햇볕이 비치면 이 뒤에는 그늘이 되어버려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키가 큰 작물들은 반드시 남북 방향으로 심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 이렇게 더 심어 놓고
태양이 이쪽에서 비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이만큼 그늘이죠. 예.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 남북 방향으로 심어야 고루 햇빛이 들고 통풍이 잘 됩니다. 자, 이제까지 긴 시간 동안에 최대한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만은 많은 시간이 걸렸네요. 긴 시간 봐주셔서 고맙고요. 올해의 농사 계획의 마지막으로 토양 개량하는 방법, 이 토양을 물리적으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또 화학적으로 어떻게 개량을 해 나가야 되느냐, 매년 똑같이 계속 이 토양에 그릇 놓고 사용을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걸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